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오늘 30번째 시간이다. 오, 이제 반 했네? 그죠? 많이 했다, 우리 생각보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너네가 힘들어하는 기술 지문 들어가야 돼. 자, 작년 수능,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 기출 중에서 기술 지문 그리고 언어 지문 이거 남았죠? 그쵸? 요거 하면 기출 분석은 끝이 납니다. 자, 지난 시간 과학 하느라 우리 굉장히 수고했어. 자, 기술에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과학과 기술이란 말이야. 이게 있잖아, 문이과 공통이야.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그게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이과 학생들은 사실, 야, 너네 중에 이과 있지, 그치? 자, 이과 학생들 어때? 다른 게 다 부럽지 않냐? 그지? 그리고 과학기술, 우리가 이과라 하지만 과학기술 지문 쉽디?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이과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유리하네, 누가 더 불리하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뭐 기출문제 분석 하나 더 하란 말이야. 알겠니? 자, 어쨌든 언어 문제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언어 문제라는 거야. 즉, 여기에 주어진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라? 답이 되는 근거를 지문에서 쇽쇽 찾아와라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오늘 보실 거는요, 교재 53쪽에 나와 있는 기술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슬쩍 보니까 그림 있네? 그치? 얘들아, 그림 너네를 괴롭히는 거다? 아니야, 선생님 맨날 얘기하지. 그림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자, 그림을 잘 활용을 하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2개밖에 없는데, 자, 우리 문제 살짝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자,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즉,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이거 뭐냐? 내용 일치 문제다. 자, 내용 일치 문제 선생님이 뭐 주의하라 그랬나? 바꿔치기 주의하라 그랬다. 그치? 자, 바꿔치기, 주로 바꿔치는 대상이 뭐야? 주어라 그랬지? 그치? 자, 주로 주어를 바꿔치기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주어 바꿔치기. 그치? 나머지는 뭐였어? 전체와 일부. 그죠? 자, 원래는 일부에만 해당하는 건데 그걸 전부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모두 뭐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죠? 세 번째가 원인 결과였다고. 근데 자, 지금 보면은요, 요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주어 바꿔치기는 주로 어떤 데 나오냐, 얘들아? 자, A보다 B가 이런 말 있잖아. 이럴 때 A보다 B가가 주어잖아? 근데 선택지에 가게 되면은 얘를 슬쩍 A로 바꿔놓는다는 거지. 이 말 없이. 자, 그래서 그런 바꿔치기들에 주의하시면 내용일치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자, 그다음에 7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보기에 실험을 한 후 얻은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지문을 가서 살짝 보니까 뭐야? 기억은 배열, 니은은 연결 리스트, 디귿은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 로 옳은 것을 고르랬잖아. 자, 지금 보니까 1, 2, 3, 4, 5의 선택지를 한번 봐봐. 자, 선택지를 보니까 주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뭘 비교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배열과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자, 무슨 실험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너네를 헷갈리게 하려는 거야. 너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결국 비교 대상이 뭐냐? 봐봐. 1, 2, 3, 4, 5를 보면 다 기억은 니은에 비해, 기억은 디귿에 비해, 즉,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어떤 걸 비교하지? 2가지밖에 없잖아. 자, 걸리는 총 시간 비교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메모리 사용량 비교하죠. 그죠? 결국 니네가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는 뭐야? 이 관계가 뭐냐는 거지. 예를 들어 기억이 제일 적고 그 다음 니은이고 그 다음 디귿이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순서? 시간 순서. 그지? 그리고 메모리 사용 순서. 이거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문을 볼 때는 뭘 본다? 자, 보니까 실험들이 다 뭐야? 읽기, 삽입, 삭제 실험이야. 이런 것들을 할 때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메모리 사용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져주면 된다는 거야. 너무 길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이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단 두 가지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잠깐 오늘 선생님의 생명이 이 어깨인데 살짝 죽었다. 오늘 살짝 올려주고 시작하자. 자, 오늘 선생님의 엣지가 살짝 올라갔어. 자, 이거야. 내려가면 말해줘. 다시 올리게. 들을 수가 없구나. 자, 보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자, 지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료 관리래. 자,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 뭐다? 배열. 그리고 뭐? 연결 리스트래요. 자,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니? 과학, 기술, 언어 지문에서는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랬지? 지금 보면 개념 나왔어. 배열이라는 개념이 있고 연결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자,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때? 지문에 따옴표가 돼 있는 애들, 그치? 자, 따옴표가 돼 있는 애들은 뭐? 중요한 거야. 얘네가 핵심어가 된다는 거죠. 그죠? 키워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되는데, 자,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지금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온 거잖아. 포인터. 자, 포인터라는 것은 뭐다? 얘네가 저장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면 되겠죠? 자,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자, 이러면서 얘들아 봐. 지금 자료관리 구조에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있어? 첫 번째, 그럼 배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죠. 자, 기술 지문에서는 뭘 주의해야 한다? 자, 오늘의 개념이야. 자, 기술 지문 반드시 여러분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 또는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계 구조가 나왔다. 이런 그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림 나오면 특히 그 그림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자료를 저장하는 원리, 그지? 자, 그리고 이 연결 리스트가 자료를 저장하는 원리 혹은 접근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왜 파악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왜 파악해야 될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빨리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몇 번째 단락에 있는가? 자, 지금 배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락에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배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여길 가야지. 딴 거 다 읽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배열 보자. 자, 배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아, 그림 괜히 있는 거 아니야. 그림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자, 밑에 그림을 보니까 그림 1이 있고 그림 2가 있지. 그치? 그림 1이 뭐야? 배열이야. 그림 2가 연결 리스트야. 자, 그러면 너희들은 배열을 설명할 때는 배열 그림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같이 봐줄게. 그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봐봐.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이 그림 1이 지금 배열에 대한 그런 설명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얘들아, 우리 비문학에서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특히 이런 과학이나 기술에서 물리적, 뭐 컴퓨터 용어야 사실은. 자,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물리적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논리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실제 그 위치에 있지 않아도 어떤 그 번호가 부여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물리적, 실제로 어떤 위치에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물리적 저장소라고 해. 지금 보면 물리적으로 연속이 되어 있다. 지금 무슨 얘기야? 백두, 설악, 지리, 한라 얘네들은 실제로도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연속되지 않았다는 거는 뭘까? 실제로 같이 있지 않는 거야. 자, 백두, 설악, 지리, 한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를 볼래? 자, 백두, 설악, 지리,
할라, 지 멋대로지 순서가. 하지만 보면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 1000, 제일 적은 숫자지, 그치? 100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 1000이는 지금 없으니까 다음 숫자가 뭐야? 다음 숫자가 뭐야? 100? 4인가? 그치? 자, 지리.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게 아니구나. 미안해. 선생님이 헷갈렸어. 자, 백두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008이잖아. 1008로 가면은 뭐야? 설악이 나오지. 그 다음에 보면 1004가 나오지. 1004로 가면 뭐야? 지리지. 그치? 그래서 백두, 설악, 지리, 한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순서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아이의 눈에 보이게 실제로 이 순서대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물리적 순서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니? 우리가 숫자를 찾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뭐다? 논리적 순서가 된다는 거죠. 이건 다시 이따가 연결 리스트 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배열에서는요,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 즉 실제 저장 순서는 물리적 순서다. 자, 논리적 순서와 그리고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됩니다. 자,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얘들아, 논리적 순서를 아는 게 왜 포인터 값을 계산하는 건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뭐였지? 걸리는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배열의 경우에는요, 어때요? 접근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랬어. 즉, 자료에 접근하는 시간. 접근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즉, 배열은요, 읽기와 그리고 쓰기 시간이 어떻겠니?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게 중요한 거야. 너네가 구분할 건, 니네가 따져야 될 건 이거야. 자,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봐봐. 만약에 너 이 순서를 유지를 하려면은요, 자, 이 지리를 없앴다. 지리가 없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라를, 이게 지리가 사라지게 되면 얘가 한 칸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가나다 순에 따라서 뭐 소백을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소백을 넣으려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어디에 넣어야 될까? 이 설악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지. 가나다 순에 따르면. 그럼 소백을 넣으려면 여기 지금 소백을 넣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얘네는 하나씩 뒤로 밀어야 되겠죠. 그쵸? 다른 어떤 정보 없이 그냥 이렇게 얘네들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를 넣거나 혹은 뭐를 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뭐가가 들어가게 된다면, 즉 뭐 삽입이나, 그지? 아니면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나머지들이 다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어떻게 될수록? 순번이 빠를수록. 무슨 얘기야? 자,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자. 순번이 느린 거죠. 뒤에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나머지 애들 움직일 필요 없을까? 있을까? 없어. 안 움직여도 돼. 금방 되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만 옮기면 돼? 한라만 옮기면 돼. 한 명만 옮기면 되니까 금방 정렬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게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나 다 밀려야 되지. 그치? 자료가 다시 정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즉, 위쪽으로 갈수록 이 순번이 빠를수록 어떻다?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배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원리를 이해할 때는 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거에 주목하라 그랬죠. 선생님 지난 시간 첫 부분에도 가르쳐줬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삽입 삭제 시간을 늘리는 거는 뭐예요? 뭐뭐 할수록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지? 순번이 빠를수록. 그치? 자, 순번이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왜? 이거를 나중에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어? 배열이라는 거는 어떻다? 읽기 쓰기는 쉽다는 거지. 금방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뭐 자료를 삽입하거나 즉 새로운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삭제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얘네들 줄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너네 키 순서로, 니네 제일 싫어하는 거, 키 순서로 애들을 안 쳤다고 해봐.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애가 전학을 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키 순서대로 앉는 걸 고집을 하셔.
그럼 어떻게 돼? 그 전학생이 중간에 어디에 껴야겠지. 근데 키가 작은 전학생이 오게 됐다? 그럼 어때요? 앞쪽에 앉아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이 한 칸씩 다 밀려야 되잖아. 순번이 빠를수록 어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근데 키 큰 애가 왔다. 그러면은 걔는 뒤쪽에 앉으면 되니까 그 이후로 몇 명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거야. 이 원리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 리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는 자, 역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야겠지. 자, 봅시다. 자, 연결 리스트는 뭐야? 자, 저장될 자료와 자, 아까 백두, 설학, 지리, 한라 뭐 이런 게 자료였어. 자, 백두, 지리, 한라, 설학 이런 자료와 그다음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가 뭐라 그랬지? 얘네가 저장되는 위치라 그랬어. 자, 그래서 그 올 자료의 포인터인 뭐 다음 포인터. 이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그림 이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즉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공간만 있어도 되지요. 왜? 이 이름들만 저장하면 되니까. 하지만 얘는 어떻지? 그 옆에 포인터, 숫자를 같이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시간이 있었고, 그치? 또 하나는 걸리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 메모리 사용량이었어. 얘들아, 메모리 사용량이 뭐가 더 크겠냐?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그치? 자,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은요, 이 배열보다 뭐 연결 리스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자체가 일단 크잖아. 2개씩 저장하잖아. 자, 그럼 봐봐. 자, 공간은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서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 즉 보기에 물리적 저장이라는 것은 뭐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얘는 지금 눈에 보이기에도 백두, 설학, 지리, 한라,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백두, 지리, 한라, 설학, 가나다 순 막 뒤엉켜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보이기에는 뒤엉켜져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어때?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는 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도운 것 같은데 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냐? 읽기 쓰기에 걸리는 시간, 삽입 삭제에 걸리는 시간이잖아. 얘 같은 경우에 어때? 삽입과 삭제는 뭐냐?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거지. 즉 얘는 어때? 삽입과 삭제에 걸리는 시간이 더 적겠지. 간단하게. 금방 된다는 거야. 숫자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만약에 소백을 삽입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가 1000번이 백두야. 자, 이 옆에 나와 있는 건 뭐라 그랬어? 다음 자료가 있는 위치잖아. 다음 자료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잖아. 백두 다음 자료는 1008번에 있대. 1008번을 찾아가 보니까 설학이 있네. 자, 백두 다음에 설학이네. 알겠지? 그치? 자, 지금 봐봐. 백두 다음에 설학이야. 얘는 아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순서대로 놨어. 얘는 눈에 보이기에는 이 순서가 안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져주면 자, 1000번 다음 자료는 1008번 자료인데 1008번에 설학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1004번이야. 자, 1004번으로 그럼 가보니까 뭐가 나와? 지리가 나오는 거야. 설학 다음에는 지리야. 여기 보니까 어때? 설학 다음에는 지리야. 자, 보기에는 뒤섞여 있지만 이 순서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즉 다음 포인터를 통해서 그 다음 자료가 어디에 있나 그 포인터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포인터입니다. 얘네들이 있는 위치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되겠어? 지리 다음 포인터는 1006이래. 그러면은 1006번 포인터를 찾아가면 뭐야? 한라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뒤죽박죽일지라도 다음 포인터에 따라 그 포인터를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서는 얘랑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봐봐.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다는데 무슨 얘기냐. 자,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아까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니? 소백을 넣으려면 여기다 소백을 넣고 나머지를 다 옮겼어야 됐죠. 근데 여기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빈칸이 있으면 자, 지금 1002번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소백이라고 써주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소백을 넣어줘. 이 소백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얘들아? 설학과 그리고 지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설학과 지리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 소백을 쓰고 B에다가 뭐래? B와 C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이 뭐? 여기에다가 1004를 써주고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
2를 각각 써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순서가 되는지 볼까? 자, 보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소백은 어디? 설악과 지리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설악 옆에 포인터 보니까 1002야. 다음 포인터 1000이야. 그럼 1002로 찾아가. 오, 설악 다음에 소백이 오네. 소백 옆에 다음 포인터 보니까 1004야. 그럼 1004를 찾아가니까 아, 그 다음에 지리가 오는구나.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자, 뭐 중간에 새로운 게 왔어. 전학생이 왔어. 다른 애들 다 자리 옮길 필요 있니? 없단 얘기지. 포인터만 잘 적절하게 찍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하지만 봐봐.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뭐야? 읽기 쓰기에 걸리는 시간, 삽입 삭제에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삽입 삭제는 얘보다 간단해.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얘기야. 하지만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거 아까 읽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얘는 그냥 백도, 설악, 지리, 한라 이렇게 쫙 위에서부터 읽어가면 되는데 얘는 좀 복잡했지? 막 1008? 그래 1008. 1004? 그 다음 1004. 뭐 1006? 그 다음 1006. 이렇게 읽으려니까 어때? 읽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다?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차이를 주는 건 뭐다? 자료의 논리적 순서이다. 자, 한편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 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복잡하니까 지워보자. 자, 지금 보면 얘는 배열이고요. 얘는 연결 리스트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는 뭐냐? 지금 이 연결 리스트는 데이터, 자료 뒤에 다음 포인터를 넣죠? 이중이라는 거는 뭐다? 그 앞에 포인터까지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칸이 되겠니? 3칸이 되겠지. 그치? 자료의 앞뒤에 포인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자, 자료 접근이 뭐야? 읽기잖아, 읽기. 읽기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용량은 어때? 우리 지금 따져주는 거. 이게 지금 용량이었지, 그치? 자, 배열은 한 칸만 있으면 돼. 얘는 2칸이 있어야 돼. 이중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어때요? 앞 포인터까지, 그치?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는 이중. 자, 얘는 어때요?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간은, 자, 읽기 쓰기. 접근에 걸리는 시간은 얘가 가장 짧고요. 아, 얘가 가장이 아니라 얘보다는 얘가 더 짧고요. 가장 짧은 건 얘고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했어? 왜 했어? 자, 7번이죠. 그쵸? 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 실험을 했대요. 자, 실험 보기는요, 보니까, 자, 이 자료들을요, 메모리에 저장하고, 읽기하고, 삽입하고, 삭제를 했대. 그럴 때 뭐? 걸리는 시간,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따져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보자. 우리가 지금 하는 실험은 뭐냐? 지금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배열과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자, 먼저 읽기를 따져볼까? 자, 읽기를 따져보면 뭐가 제일 이 읽기는 접근 시간이지. 뭐가 제일 접근하기가 좋아요? 자, 지금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고, 이게 디귿인데 뭐가 제일 접근하기가 좋지? 얘죠. 그쵸? 기억에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지? 이 둘 중에 뭘 더 빨리 읽을 수 있니? 얘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치? 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다음 포인터만 있는데 얘는 그 앞에 포인터도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접근이 더 용이하다. 즉 연결 리스트보다 이중 연결 리스트가 접근이 더 쉽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읽기에 걸리는 시간이 얘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은 디귿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뭐야?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니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읽기에 걸리는 시간은 바로 이런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자료의 삽입이나 삭제나 똑같은 건데, 자, 자료의 삽입 삭제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오래 걸린다 그랬니?
자, 기억이 오래 걸리죠. 왜? 얘는 한 명이 전학 오면 여러 애들이 다시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연결 리스트나 이중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얘는 어때? 그냥 거기에다 포인터 값만 지정을 해주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 삽입 삭제에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기억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지? 우리는 메모리 용량을 봐야 됩니다. 자, 메모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야? 기억은 자료만 있으면 되고 니은은 아까 몇 칸이었어? 2칸이었지? 그치? 다음 포인터가 있어야 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 포인터까지 해서 3칸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너네는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옳은 걸 찾아야죠. 1번. 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삭제 실험에 걸리는 총 시간. 자, 삭제 실험에 걸리는 시간. 뭐? 기억이 니은에 비해서 길었다. 맞죠? 그쵸? 기억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겁니다. 1번이 답이네. 나머지는 왜 안 될까? 2번 봐봐. 기억은 디귿에 비해서 저장 실험. 자, 저장 실험. 뭐? 메모리 사용량. 자, 사용량을 봤을 때는 이런 순서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야? 기억이 디귿보다 더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저장 실험 한번 볼래? 니은이 디귿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고?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이 순서를 바꿔놓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틀린 거지. 2번, 4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니은은 기억에 비해 삽입 실험 여기 있죠. 그쵸? 니은이 기억보다 시간이 길었니? 아니야. 시간은 얘가 길죠. 그쵸? 자, 그래서 얘도 틀린 거지. 5번은요. 읽기 실험 여기 봐야 되지. 자, 디귿은 니은에 비해서 시간이 길었니? 더 짧잖아. 틀렸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걸 봐봐. 너네가 이거를 그때그때 하나하나 기억과 니은 삭제 해보고 기억과 디귿 저장 해보고 니은과 기억 저장, 삽입?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요 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지. 이 표 언제 만드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와서 다시 정리한 거지만 그림에다가 이미 다 써놨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7번 정답, 1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자. 자, 6번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 자, 포인터를 이용한다. 뭐야? 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찾아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자료 접근 과정은 사용하는 자료 관리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무슨 얘기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무슨 얘기야? 얘들아, 자료 관리 구조에는 배열이 있고 연결 리스트가 있다 그랬어. 배열일 때 접근하는 방법과 연결 리스트일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그쵸? 얘는 뭐야? 논리적인 순서를 따져서 그 숫자를 찾아가는 거였고 배열은 뭐예요? 순서에 의해서 포인터 값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배열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 얘들아,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 건 뭐였죠? 배열이에요? 아니지? 얘지? 연결 리스트 설명의 맨 끝에 있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연결 리스트는 자, 뭐야? 전체 자료의 개수가 변한다? 얘들아, 개수가 변하는 게 뭐니?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넣었다 뺐다 하기에 편한 거는 뭐였어? 얘지. 얘는 전학 오면은 막 다 자료 옮겨야 되는 걔잖아. 그치? 얘가 뭐예요? 그게 편하지.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이중 연결 리스트의 한 저장소에는 3가지 다른 정보. 3가지 다른 정보가 뭔가요? 자, 그 자료와 그 다음 포인터, 그치? 그 앞에 있는 포인터 해서 3가지의 자료가, 3가지의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 바로 3번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술 봤어, 얘들아. 어렵냐? 어렵지. 그래. 알아.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듣고 안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얘들아, 너네가 이거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기술은 쉬워질 거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원리가 있고 그걸 니네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걸까? 너네가 안 따라가려고 해서 힘든 거야. 자, 과학기술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해 줄게. 비밀인데 이 과학기술은요. 실제 출제된 난이도보다 정답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평가원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문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아. 문제 수준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정답률은 훨씬 떨어진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포기하기 때문이야. 포기하지 않고 풀면 쉬운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아, 이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실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알겠냐? 자, 난이도, 문제의 정답률, 이걸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용기였던 겁니다. 자,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어렵지 않아. 알았지? 하나하나 따져주면 돼. 기술지문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선생님? 괜찮아. 원래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서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다. 선생님은 모든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이라고 얘기 안 해요. 충분히 투자해야 될 거는 투자하라고 얘기해. 다만 다른 곳에서 줄여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자, 그러면 오늘 자, 이쯤에서 명언 타임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늘은요, 경준이, 배경준 학생이 올려준 말이에요. 어우, 진짜 멋있는 말이 있었어. 같이 한번 볼까? 자,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는 얘기죠. 벤저민 디즈데일리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우리는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니 혹시? 3월달 모의고사 봤더니 힘드니? 좌절하고 싶니? 포기하고 싶니? 자, 얘들아, 넘어지면 끝이 아니야. 넘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모의고사 한 번 잘못 봤다고 해서 너희들 수능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딛고 일어나야 돼.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걸 딛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박수를 받게 될 거라는 거지. 감동적이야. 경준아, 고맙다. 자, 우리 그럼 다음으로요, 언어 지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언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특히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쓰기 어휘 어법 할 때 그 어법 되게 사실은 비중이 큰 거예요. 왜? 언어생활 지문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문법 교과서 다 외울 필요 있을까? 없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 항상 여러분한테 원리가 제시됩니다. 무엇을 통해? 지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난번 그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이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얘들아 작년에 그 연계 교재에서 굉장히 자주 어휘어법 부분에서 자주 다뤄졌던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연계 교재에 보기로 나왔던, 즉 어휘나 어법 부분에 나왔던 개념들이 이렇게 비문학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계교재는 반드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거기 나와 있는 원리, 구조 이런 것들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우리가 문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 유형을 봅시다. 자, 세 문제 있습니다. 자, 8번. 자, 위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지요. 자, 이거 뭐야?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 역시 이것도 바꿔치기 나올 거야. 뭘 바꿔치기 하나 가만히 보자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보기와 기억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봐봐. 꼭 언어 지문에서는 이런 탐구 문제 나옵니다. 그지? 자, 어법 문제에서도 우리 그 6번부터 12번까지 나오는 쓰기 어휘 어법에 있는 그 어법 문제에서도 탐구 문제잖아. 자, 결국 탐구한 내용, 보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줄 수 있어야 돼. 보기의 내용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문법 교과서 다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에 10번.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A, B, C, D, E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이거 뭐야? 적용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니? 여기서 A, B, C, D, E에 사용된 합성어 형성 방법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같이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문 자체는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 언어의 어떤 그런 국어 지식적인 측면이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시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리가 제시된 거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과학하고 기술하고 언어 이 세 가지는 너네가 너무 많이 포기해.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9번 문제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았거든?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 근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네가 포기했기 때문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사람의 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넘어져도 일어나서 달려가야 된다. 경준이 말처럼. 경준이 정말 오늘 좋은 얘기 해줬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자, 얘들아. 언어 지문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는 두더지죠. 자, 이게 오늘날, 즉 현재에는 이게 뭐라는 거야? 단일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일어라는 거는 뭐니? 이 자체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이 단어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 자,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 뒤지다에서 왔으며, 자,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원래 뭐라는 거야?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는 거죠. 자, 오늘날 단일어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원래는 얘가 뭐였다? 합성어였다는 거지. 합성어라는 건 뭐지? 우리가 단어를 둘 혹은 셋으로 쪼갤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두더지는 뭐라는 거야? 자, 뒤지는 할 때 그 두더에다가 쥐, 지금은 쥐로 바뀐 그 쥐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지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거 좀? 자, 뒤지지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뭐야? 두더지가 사실은 지금의 말로는 뒤지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지금의 쥐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보면 뒤지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안 어색하다고? 뒤지는 쥐라고 하면 안 어색하다는 거죠. 왜?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얘들아? 띄어쓰기가 돼 있지?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가 만난 걸 뭐라고 하냐? 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뒤지다라는 어떤 동사와 그리고 명사가 결합해서 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는과 같은 어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먹는 밥. 내가 먹는 밥.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잖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어미를 빼버리고 먹밥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뒤지지는 똑같은 이유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봐봐.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 그치? 먹밥, 달리차 똑같은 거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름. 봐. 선생님 다 얘기했잖아. 그치? 자,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봐봐.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이 된대요. 자, 보세요. 자, 구를 만드는 방법. 자, 이것이 뭐야? 합성어를 만들 때 적용이 된다. 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경우이라고 했어. 얘들아, 선생님 또 체언은 뭐예요? 자, 봐봐. 선생님이 그랬어. 문법 교과서를 외울 필요는 없다. 이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이 문법 교과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지? 자, 보기에 어떤 원리가 제시되고 자, 이런 것들을 선택지 1번부터 5번에 사례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리는 다 주어지기 때문에 너네가 문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리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원리를 내가 외우진 않고 지금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기를 이해하고 싶은데 보기가 또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보기가 읽히지가 않아. 한글로 써 있는데 마치 아랍어로 써 있는 것처럼 읽히지가 않아. 왜 그럴까?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은 너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보기에서 어미 이런 건 설명 안 해줘. 어미가 뭐다 이런 건 설명 안 해. 자, 체언이 뭔지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이 보기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되는 말들 있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법 용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품사 이름들, 즉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그걸 나누는 체언, 용언 이런 말들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건 뭐야? 문장 성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품사의 이름, 문장 성분의 이름,
자, 그리고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냐? 자, 그는 뭐고 접사는 뭐냐? 이런 단어 있지.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아이의 보기 자체를 읽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어디서 찾아요? 자, 개념급탁제에 다 있다. 선생님이 개념급탁제에서 어법 1시간 했거든. 거기에서 이거 충분히 설명했어. 지금 또 설명할 시간 없어. 가서 그 부분 찾아서 듣고 와. 아직 모르면.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제발 자료 있잖아, 우리. 공지사항에 자료 있다고. 그 자료라도 다운받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체언과 체언이 합쳐진 말, 즉 체언은 주로 명사란 말이야. 자, 명사와 명사가 합쳐지는 방법이 이 구를 만드는 법이 합성어 만드는 방법에 적용된 첫 번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호두 과자가 나와 있죠. 자, 이게 A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 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한, 그리고 이거는 번.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그치? 이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다? 자, 부사와 용언. 얘들아,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 형용사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지? 용언의 관형사형과 그리고 체언이 결합한 뭐 된장, 이 된장이 비에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이렇게 많냐? 자, 다섯 번째. 체언과 그리고 용언이 결합한 낯설다. 자, 그리고 용언의 연결형과 그리고 용언이 결합한 뭐 접어들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뭐다? 이 1, 2, 3, 4, 5, 6. 이 6가지 방법들은 뭐라는 거냐? 구를 만드는 법 그대로 합성어를 만드는 방법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 그래. 얘들 보고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 좋아. 근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 이 6가지 방법은 바로 구를 만드는 법이 그대로 합성어 형성에 적용됐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자, 얘들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정의죠. 그쵸? 자, 이게 뭐다? 통사적 합성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가 나와 있어. 반면에 뭐야? 얘네랑 반대라는 거지. 자,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자, 이런 방법, 즉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든 합성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경우가 뭐가 있냐? 자, 그 경우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자, 첫 번째, 뭐야? 용언 어간끼리 결합했다는 건 뭐야? 어간 플러스 어간이 됐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용언이라는 거는 뭐야, 얘들아? 동사, 형용사잖아. 동사, 형용사는요. 반드시 뭐? 어간과 어미를 지니지. 이건 선생님 개념 급탁제에서 했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할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반드시 이 용어는 동사 형용사는 어미가 있어야지 완성된 말이 되는 거야. 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예로 나와 있죠? 오르내리다가 있잖아. 자, 오르다 그리고 내리다 이런 말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를 다 빼버리면 오르, 내리 이게 어간이지. 그치? 그래서 어간에다가 어간을 직접 갖다 붙인 거야. 근데 원래 구에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 어떻게? 오르고 내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미 없이 오르고라는 연결시켜주는 어미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붙여서 오르내리다 어간과 어간을 직접 연결한 경우 이게 바로 시. 그치? 오르내리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 체언이 직접 결합을 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용언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간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원래 구에서는 용언 뒤에 다른 말이 오려면 어간 뒤에 어미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근데 얘도 역시 뭐야? 중간에 어미 없이 체언을 바로 갖다 붙여놓고 있죠? 뭐? 밉상이라는 거지. 그치? 자, 밉다. 아우, 쟤 왜 이렇게 밉상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쟤 왜 이렇게 미운 상이야? 라는 거잖아. 미운이라는 그런 어미 없이 그냥 밉이라는 어간에다가 상을 그대로 붙여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니?
D지, 그치? 자, 그리고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다가, 즉 세 번째는 뭐야? 자,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어근, 깨끗과 같은 거, 그런 어근에다가, 즉 무슨 얘기야, 얘들아? 깨끗이라는 말은 혼자 쓰지 못하죠. 깨끗하다. 하다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어둑이라는 말, 어둑하다라고 해서 어둑은 혼자 못 쓰여요. 어둑하다라는 그런 체언이 있어야 돼. 자, 체언이 아니지. 그 어둑이라는 어둑이라는 어근에다가 뭐 체언이 결합한 거. 이게 뭐야? 어둑새벽이라는 그런 합성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의 경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귀옛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에다가 관형격 조사였던 시옷에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서 네 번째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따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합성어를 중요한 건 뭐다? 자,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랐다. 그건 뭐였지? 통사적 합성어였지. 얘네는 안 따랐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비통사적 합성어야. 자, 그럼 봅시다. 자, 두더지는 원래는 용언 어간의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보세요. 자, 두더지. 자, 그게 뭐라 그랬지? 뒤지에다가 쥐가 만난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원래 뒤지는 쥐라고 해서 는이라는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간에다가 쥐라는 체언이 바로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원래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얘기죠. 그러나 두디쥐에서 두더지로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즉, 얘는 원래 합성어였지만 이게 바뀌니까 말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두더지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숫돌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본래 용언 숫다의 어간에 이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어. 하지만 형태 변화와 더불어 또 숫다의 소멸로 인해서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원래 합성어였던 것이 자, 원래 합성어였던 것이 이제는 단일어로 인식되는 예가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두더지고 하나는 숫돌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니? 첫 번째, 형태가 형태가 변화했다는 것.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단어가 소멸해버렸다는 것.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자. 자, 위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이 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내용 일치 문제야. 먼저 1번 보자.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완전 이게 바꿔치기의 전형이지. 그치? 자, 두더지는 원래 뭐였어? 원래 합성어였는데, 그치? 지금은 뭐야? 형태가 바뀌어서 단일어로 인식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바뀌었네. 그 다음에 2번, 결합되는 단어의 수가 합성어의 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니? 자, 합성어의 유형은 두 가지야. 비통사적이냐? 아니면은 통사적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거잖아. 구를 만드는 법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따랐으면 통사적, 안 따랐으면 비통사적이지. 2번도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구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이 경우엔 없지. 통사적 합성어의 경우에는. 그치? 하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야? 구를 만드는 방식을 안 따른 거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숫도를 형성했던 용어는 품사가 바뀌었나? 자, 우리가 아까 그 마지막 단락을 읽었을 때 형태가 변화했다, 그리고 소멸했다라는 말은 있지만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4번도 틀렸어. 5번. 자,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자, 이거는 뭐야? 변화하니까. 이런 변화를 하게 되니까.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두더지를 단일어로 보는 거잖아. 이거는 얘들아 지문에서도 그대로 찾아올 수 있어. 어디? 마지막 줄 있잖아. 그러나 봐봐. 이런 형태 변화, 소멸, 이게 언어의 변화잖아. 이것 때문에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됐다. 됐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자, 9번. 아까 선생님이 넘어갔던 이 기억이에요. 이 9번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 얘들아. 요대로 생각해 보면 돼. 자, 기억이 뭐였냐 하면은요. 자, 기억은 얘가 귀옛말이었어. 귀옛말. 자, 그런데 귀옛말이라는 거는 사실 무슨 뜻이니? 귀옛말, 귓속말.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귀옛말은 사실 이걸 뜻을 우리가 구를 만드는 방식대로 해보면은요. 자, 귀에 하는 말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뭐라 그래? 이 at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잖아. 이 at이라는 것은 부사격조사 에에다가 관형격조사 시옷이 합쳐져서 at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 애는 그대로 있어. 이 하는이 뭐가 된 거야? 시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귀에 하는 말을 귀에에다가 시옷을 더해서 at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니? 우리가 만약에 얘를 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했다면 귀에 하는 말이라고 했겠지. 이거는 뭐야? 구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냐?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보기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언어 지문에는 반드시 탐구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개념입니다, 얘들아. 언어 지문엔 반드시 탐구 문제 나온다? 탐구 문제가 뭐야? 암기 문제야? 아니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외웠던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원리를 선택지의 사례에다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죠. 그쵸? 보기에 있는 사례에서 선택지에 있는 원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1대1로 대응시키는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들아, 포기하지 마. 너희는 다만 보기를 읽어낼 수 있는 혹은 선택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재료들, 즉 품사의 이름이라든가 어감과 어미라든가 이런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같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 자, 보기. 자, 보시면은요, 15세기. 자, 이 15세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 그새 거우루엣이라고 나와 있지. 자, 거우루엣.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엣이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자, 오늘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울에 있는 이라고 돼 있잖아. 이 부분이. 그쵸? 제 그림자는 똑같은 거니까.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거우루가 아마 이 거울이 될 거고요. 그쵸? 이 at은 뭐야? 애와 있는의 의미가 합쳐진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보자. 자, 1번. 귀옛말의 귀앳과 거우루앳은 그 짜임새가 같구나. 그쵸? 자, 귀옛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귀에다가 하는이라고 해서 자, 애에다가 관형격조사 시옷이 붙은 거잖아. 그죠? 귀앳. 그리고 거우루앳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애에다가 여기에서 귀옛말에서는 이 앳이 뭐야? 애에다가 하는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시옷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울에 있는이라고 해서 있는의 의미를 가지는 시옷이 들어가서 앳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짜임이 같다는 거는 둘 다 애 플러스 시옷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15세기에는 거우루앳,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구나. 무슨 얘기야? 이 거우루앳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 쓰였단 말이야. 그러면 거우루앳, 제 그르멜, 이게 뭐야? 거울에 있는 지 그림자를 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제가 없어도 되잖아. 거울에 있는 그림자를, 이것도 말이 되죠? 꼭 제 그림자가 아니라 거울에 있는 그림자를 이거를 15세기식으로 바꾸면 거우루앳, 그르멜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쓰이지. 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15세기라면 귀앳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자, 봐봐. 15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거울의 그림자 사이에 자, 거울하고 거울 애와란 말과 그림자 사이에 제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 지 그림자 할 때 그 제라는 말. 그렇다면 지금도 이게 만약에 귀옛말이 15세기로 가게 된다면 자, 귀에다 하는 말은 말인데 어떤 말? 작은 말.
아니 뭐 은밀한 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은밀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쵸? 왜? 이게 아예 구로도 쓰이니까. 이게 문장 속에서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거우로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애와 같은 기능.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어. 이거 봐봐. 1, 2, 3번을 따지기가 어려웠던 거지. 봐봐. 지금 이 애가 뭔데? 애라는 건 단순한 애가 이 엣이라는 거는 단순한 애가 아니라 엣이라는 거는 애에다가 시옷이 합쳐진 거야. 즉 이것도 의미를 지니잖아요. 단순한 애랑 다르지.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귀에 걸다의 애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애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는 혹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옷이 분명 첨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옛말의 엣은요. 지금의 애와는 다르다는 거야. 여기에 하는,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야. 4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답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야. 되게 허무해지지, 그치? 자, 5번 보자. 귀옛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자,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얘들아, 이걸 애들이 참 많이 어려워했다. 1등급, 2등급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도요. 이 5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틀렸다고 하고 찍은 거야. 길어서. 자, 근데 5번은 얘들아 맞는 말이야.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합성어다? 합성어의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가 달라졌다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귀옛말을 뭘로 보나요? 비통사적 합성어로 본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얘가 구를 만드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5세기는 이런 것이 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죠. 그쵸? 자, 이 엣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옛말을 만약에 15세기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구를 만드는 방식을 따랐던 거지. 즉 오늘날에는 비통사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합성어라는 거죠. 그래서 5번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9번의 정답은 4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이거를 왜 못 풀고 있냐고.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A, B, C, D, E 정리했잖아. 자, 이 유형들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A라는 거는 뭐야? 체언 플러스 체언. B는 용언의 관형 사형의 체언. 그 다음에 C는 뭐지? 자, 용언의 어간끼리 결합한 거. 그 다음에 D는 용언의 어간의 체언이 직접 결합한 거. 자, 그 다음에 E는 독립되지 않는 어근의 체언이 결합한 거. 이 예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지? 니네가 A, B, C, D, E를 그대로 놓고 호두 과자, 된장 이러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그 A를 만들었던 원리가 뭔지를 찾아주라는 거야. 원리 바로 앞에 있었어. 자, 그러면 10번 문제 바로 갈게. 이거 표 같이 한번 보자. 자, 뭐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다 함정이야. 너네 거기 빠지지 마. 이거 다 볼 필요 없어. 뭘 봐야 돼? 너네 A라는 방법에 의해서 이게 나왔냐? 이것만 봐주면 되지. 자, A는 뭐였죠? 자, A는 체언 플러스 체언이었어. 자, 이거 뭐냐? 가락과 연필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가락 혼자 있지, 독립돼 있지, 명사란 얘기야. 얘도 연필, 명사란 얘기야.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채채, 맞지?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뭐였니? 자, B, 용언의 관형사형. 자,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뭐야? 체언이었잖아. 자, 그러면 봐봐. 빼빼하다. 자, 빼빼하다라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관형사형이라는 건 뭐야? 이게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해주기 위해서는 하다를 뭘로 바꿔야 돼? 빼빼한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빼빼한 연필 뒤에 체언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만약에 니네 이거 있잖아. 헷갈리잖아. 이걸 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된장이라는 그 예를 그때 참조하는 거야. 자, 이 예를 참조해주면 어때요? 얘도 원래는 되다. 장이 된 거잖아. 거기에다가 장을 결합한 거야. 그래서 어때? 여기에서 다를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니은을 붙인 거잖아. 마찬가지야. 빼빼한 연필도 다를 빼버리고 니은을 붙여서 만든 거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B 제대로 된 예시가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걸 보니까 뭐 스캔하다, 읽다, 갈무리하다. 야, 여기서 너네 놀고 있을 필요 없어. 절대 여기서 놀지 마. 여기로 바로 와. 자, C 같은 경우가 뭐였어요? C는 자, 용언의 어간과 그리고 어간이 바로 결합한 그런 경우였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읽다라는 말, 자, 어미를 띄워버리면 얘죠. 어간은 얘야. 갈무리하다라는 말, 다 어미를 띄워버려. 얘지. 그치? 갈무리하까지가 어간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간무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어라는. 어라는 어미가 들어가 버린 거야. 자, 어간과 어간 사이에 읽과 갈무리하라는 어간 사이에 어미가 하나 껴버렸잖아. 자, 그러니까 얘 잘못 생각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3번이 답이야. 찾았어. 나머지는 그냥 검증만 하자. 자, D. 자, D가 뭐니? 자, 밉상. 이게 뭐였어? 용언의 어간에다가, 그치? 어간에다가 체언이 결합한 그런 경우야. 자, 그럼 봐봐. 부드럽다. 어미를 띄워버리면 어간 얘가 남죠. 부드럽. 그치? 자, 그래서 부드럽이라는 어간에다가 국수라는 체언이 그대로 결합을 해왔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뭐니? 이거는 자, 새큼달큼 국수. 자, 이 경우에는 이가 아까 뭐였냐? 독립적이지 않은 어근. 즉 여기에서 새큼달큼하다에서처럼 이 새큼달큼은 혼자 쓰이지 않는 거야.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어근에다가 뭐? 국수라는 명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깨끗 같은 거, 어둑 같은 거, 어둑하다의 어둑, 깨끗하다의 깨끗, 새큼달큼하다의 새큼달큼. 자, 여기 이거에다가 국수라는 명사가 결합된 겁니다. 제대로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이간무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읽어라고 어미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C,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한 강의가 만약 또띠 이렇게 들렸다면 너희들은 반성해야 돼. 왜 반성해야 돼? 개념을 아직 확실히 알고 오지 않은 거야. 자, 개념 급탑제 때 선생님은 분명 얘기했어. 자,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문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보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했지. 혹시 아직도 모르겠다면 방금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던 그 부분만큼은 용어 정리를 하고 오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너희들 문법 문제가 또는 선생님의 강의가 또띠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다. 알겠냐? 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거 하느라, 기술하고 언어 하느라 힘들었죠? 자, 앞으로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다음 시간 과학 지문부터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풀어보고 와야 된다 2개 풀고 와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